갈아타면 1년에 12,700원 이득이고요. 3년이면 61,300원, 5년이면 154,000원, 10년이면 738,000원 이득입니다. 똑같은 나스닥에 투자했는데 73만원 차이 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ISA 계좌 처음 개설하고 나스닥 100에 투자하기로 딱 결정했는데 막상 매수하려고 보면 시중에 나스닥 100 ETF 종류가 너무 많죠. 이 중에서 뭘 골라야 할지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나스닥 100 중에서 뭘 골라야 하는지, 어떤 건 절대 고르면 안 되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 잘못 고르면 왜 73만 원을 무조건 손해보게 되는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좋은 ETF를 고를 때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와 거래량인데요. 인덱스 펀드를 만든 존 보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리로 불어나는 비용 때문에 복리의 기적이 사라질 수 있다. 워렌 버핏도 저렴한 수수료가 인덱스 펀드의 핵심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수수료도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수수료는 ETF 가격의 0.2%, 0.1% 이런 식으로 부과됩니다. ETF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수료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ETF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자료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의 수수료를 전부 정리한 겁니다. 뒤에 H가 붙은 상품들은 환해지 상품이라서 수수료가 높습니다. 환율을 일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TF의 규모를 보면 타이거, 코덱스 TR, 에이스, 라이즈 이렇게 4개 정도가 투자할 만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4개 ETF의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수수료를 나타낸 건데요.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상품은 노란색인 라이즈, 2등은 코덱스 TR, 3등은 에이스, 4등은 타이거였습니다. 그럼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라이즈를 택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고려할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제값보다 비싼 값에 사게 되거나 제값보다 싼 값에 팔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라이즈가 거래량도 충분한지 알아보고 만약 충분하다면 그냥 라이즈를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래량이 충분한지는 어떻게 하냐?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0.1% 미만이면 됩니다. 이건 다른 ETF 주식도 마찬가지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세요. 쉽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주식을 매수자가 사고 싶은 가격, 즉 매수 호가입니다. 파란색은 매도자가 받고 싶은 가격, 즉 매도 호가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스프레드가 현재 주가의 0.1% 미만이면 거래량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매도 호가는 126,360원이고 매수 호가는 126,355원이죠. 이 둘의 가격 차이는 5원으로 스프레드는 0.003%입니다. 0.1% 미만이니까 거래량이 충분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라이즈는 어떤지 볼까요? 현재 매도 호가는 2840원, 매수 호가는 2830원입니다. 둘의 차이는 10원으로 스프레드는 0.04%입니다. 라이즈 역시 거래량이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생각해보면 라이즈의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항공 이런 항공주의 시가총액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공사 주식 사면서 거래량이 부족할 거란 걱정은 크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즈가 나스닥 100 ETF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절대 거래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나스닥 100 사실 거면 앞으로는 라이즈로 사시면 좋다. 이미 타이거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라이즈로 갈아타면 좋다. 투자금이 3천만 원이고 매달 50만 원씩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라이즈로 갈아타면 1년에 12,700원 이득이고요. 3년이면 61,300원, 5년이면 154,000원, 10년이면 738,000원 이득입니다. 반면에 종목 팔고 다시 사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증권사 수수료 살 때 4,500원, 팔 때 4,500원 해서 총 9,000원이고요. 평가 금액이 1억이어도 총 3만 원이면 종목을 갈아탈 수 있고 10년 동안 131만 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라이즈로 옮기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이 엑셀 파일은 제가 운영하는 미희경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투자금을 엑셀 칸에 넣으면 증권사 수수료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요. 투자금에 따라서 ETF별로 수수료가 얼마 차이 나는지까지 이렇게 빨간색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규모가 작아서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죠. 근데 ETF의 상장 폐지는 크게 걱정할 거리가 아닙니다. ETF의 상장 폐지는 주식과는 다르거든요.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면 내 돈을 모두 잃게 됩니다. ETF는 그렇지 않습니다. ETF는 보유 자산을 자산운용사와는 독립적인 은행에 맡겨두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코덱스 나스닥 100 ETF를 사면 운용은 삼성자산운용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ETF에 포함된 주식을 보관하는 건 은행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내 자산을 모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장 폐지가 되면 번거롭긴 합니다. 주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돈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나스닥 100 ETF를 다시 매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혹시라도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이즈 정도 되는 규모면 상장 폐지를 걱정할 정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할 때 비용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앤드류 카네기, 피터 드러커, 워렌 버핏, 찰리 먼거 등등 사업이나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용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ETF에 투자할 때 드는 비용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ETF 수수료와 매매 수수료 두 가지입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고 저렴한 ETF를 고르는 게 성공 투자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미국 나스닥 100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저렴한지 정확히 얼마나 이득인지 잘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이태비였습니다.